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을 장식하게 될 제일MNS 상장일 체크포인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 이후로는 정말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 상장인데요. 국내 3대 2차전지 믹싱 장비업체 중에 하나였고요. 공모가는 22,000원,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180만 주는 전부 다 미납 없이 소화가 됐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 5.49%에서 배정 후에는 20.15%까지 꽤 증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고요. 3개월 비중이 14.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1개월 3.08% 순서로 높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321만 9,465주가 되고요. 상장 주식 총수의 17.8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708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네요. 가볍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6.54% 정도가 잡혀 있어요. 상장 주식 총수 대비해서는 많은 수준은 아니기는 한데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보시면 SKS 한국투자 제1호 3호투자하고 우리사주 조합 그리고 DB금융투자 퇴직직원 개인 1인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는 3호투자와 DB금융투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면 2013년까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166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4,630원, 2022년 12월과 2023년 4월에는 8,338원, 2023년 6월 19일에 13,333원, 그리고 마지막 2023년 8월 23일에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됐는데요. 그때의 행사가액은 3,704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전부 다 공모가 22,000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또 DB금융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장 개시 직후에 매도 상위 증권사에 혹시 DB금융투자가 오르지는 않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미전환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발행가액은 8,338원이고요. 미전환 수량은 251만 8,590주예요. 상장 주식 총수의 13.93%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5영업일 이내에 상장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 수는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 중에 일부는 1개월 또 일부는 3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통 가능 물량이 더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상장 당일은 유통 가능 물량이 10%대로 많지 않지만 1개월 뒤부터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좀 상장 당일에 잘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은 20.15%,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17.80%, 그래도 유통 물량의 조건은 괜찮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도 높진 않고요. 다만 유통 가능 금액이 약 708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3,978억 원으로 덩어리가 좀 큽니다. 그리고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4,532억 원까지 올라가요. 4천억 원을 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고요. 좀 이런 부분이 상장일에 주가를 가볍게 올리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최종적으로 700억 원대를 보였던 최근의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엔젤 로보틱스, 이에이트, 블루엠텍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와 블루엠텍은 시초가도 150% 이상으로 출발을 해서 고가 기준으로 각각 289%와 299%, 따따블 근처까지 가졌던 거고요. 반면에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비율, 를 포함해서 여러 지표들이 참 안 좋았던 이에이트는 시초가가 31%로 출발, 고가 기준 98%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제일MNS도 더블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MNS의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우리 최근에 상장을 했던 종목 중에서 3현을 보면 이게 최종 화격도 50% 이상이고 유통가능 물량도 11.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최종 유통가능 금액도 300억 원대로 가벼웠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었죠. 그렇긴 했으나 보면은 시가총액이 약 3,176억 원으로 최근 상장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특히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장일에 시초가 123%로 출발을 해서 고가 131%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딱 지금 제일MNS가 떠오르는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덩치가 크면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일MNS는 명확한 경쟁 상대 윤성 FNC와 TSI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이들의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게 잡힌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TSI보다 현재 매출액은 한참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23년 순손실은 표를 보시면 비슷한 규모인데 시가총액은 거의 3배 가까이 높게 잡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24년 순이익 추정치를 247억 원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윤성 FNC의 순이익 규모랑 딱 비슷해지는 거니까 상장일에 윤성 FNC의 시가총액 정도는 좀 따라잡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현재 전환 우선주가 전환되기 이전 제일MNS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3,978억 원과 윤성 FNC의 4월 27일 시가총액 5,410억 원과의 괴리율은 3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제시한 피어그룹의 평균 PER과 회사의 24년 추정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본 주당 평가가액은 약 29,57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공모가 22,000원 플러스 34% 수준인 거거든요. 34%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제가 기대치를 이번에 완전히 낮춰서 잡고 기대 수익률 50에서 60% 정도를 청약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튼 여전히 기대는 조금 낮추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장일의 주가 범위는 13,200원에서 88,000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의 비율 자체가 높진 않지만 시가총액과 유통가능 금액이 약간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인 TSI나 윤성 FNC와 비교해서 봤을 때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이미 높은 감이 분명히 있고요.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주가는 약 29,750원으로 공모가보다 약 34%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합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3현은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7% 플러스인 수준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상장일에 고가 기준 130% 정도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가벼운 규모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일MNS는 또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상장일에 수급 버프를 좀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약발이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의 밸류가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2024년 회사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 등등을 고려해서 저는 수익률을 한 70에서 80%, 60에서 80% 정도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준다면 당연히 너무 고마운 거고요. 상장일 장전 동시호가 때 제 기대치를 이미 넘어서는 호가를 보여준다면 목표치는 당연히 수정이 되겠죠? 네, 상장일의 장전 동시호가 같이 보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KB의 2만주 딱 일반 등급 풀청약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45% 이상은 올라줘야 파킹 이자 플러스 청약 수수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균등해서 한 주까지 챙기신 분들이라고 하면 39%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되겠고요. 참고해서 좋은 가격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MNS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넘게 빠지면 주관사에다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매 청구권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상장일 또는 그 이후에 주가가 19,800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도 내가 이걸 못 팔고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판매 청구권 행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판매 청구권은 가족계좌 몰아받기, 타사 대체 출고 하시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제일 M&S가 상장일에 10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기대가 되던 종목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 공모주가 망했네, 수급이 다 빠졌네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갈 종목들은 또 잘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기대치 이상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긴 하네요. 30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